네, 안녕하세요. 건축 구조 실무 강의를 맡은 임소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건축 구조 설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과 드로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구조 설계를 수행해 보면서 실무 감각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응용 과정 강의를 통해서 지난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건축 구조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실무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조 설계 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구조 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산출되는지 마이다스 이젠 및 드로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과정에서 간단한 이젠 모델링을 해보셨죠? 그래서 이젠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응용 과정에서는 내가 직접 구조 설계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집중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설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주가 나한테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즉,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어느 곳에 지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또 언제까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건축주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겠죠.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안을 잡게 됩니다. 먼저 건축 법규를 적용을 해서 기본적인 건물 개요를 작성을 하죠. 자, 이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형태를 도면으로 표현을 하겠죠. 즉, 평면도, 그리고 이렇게 단면도. 단면도에는 각각의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는지도 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면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입 단면 작업을 하셨으면 또 실내 재료 마감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각각의 용도별로 어떤 마감들이 쓰이는지도 또 계획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디자인인지 즉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조설계 사무소에 구조 설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의뢰를 받은 구조사무소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구조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에서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구조 계획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이 지탱할 수 있도록 평면도상에서 구조 부재, 즉 벽체나 기둥 등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부재들이 또 상부에서 하부 기초까지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나 슬래브 등을 추가를 해서 구조 평면도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건축 계획안에 표현되어 있는 마감 계획 등을 고려를 해서 건물에서 실제로 지지할 하중이 얼마인지 이렇게 설계 하중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구조 평면도하고 이런 설계 하중표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벽이나 기둥, 보, 슬래브 등 이런 구조 부재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다스 프로그램과 같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부재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료 강도라던가 구조 시스템 등의 구조 개요와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결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고 시스템은 내력 벽식 시스템으로 할 거고 기초는 이렇게 매트 기초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구조 개요, 구조 평면도, 그리고 부재 사이즈 등을 정리를 해서 다시 건축 설계 사무소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 계획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해서 각 공종 간의 협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공종들, 즉 기계, 전기, 소방, 인테리어, 그리고 조경 계획 등 각 부분 간의 계획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층고는 건축 계획에 맞게 나오는지 혹은 기초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인접 대지하고 간섭이 되는지는 않는지, 그리고 설비 배관 등이 볼을 관통하지는 않는지, 혹은 벽이나 슬래브 등에 오프닝이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조경 계획을 하다 보면 토피가 또 많이 쌓이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피 같은 경우는 하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이 커지는 구간은 없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할 일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건축가는 이렇게 건축 디자인뿐 아니라 전체 공종들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축 계획을 완성을 해 갑니다. 이런 협의 과정 동안에 또 인허가나 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 과정들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반복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업무 협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된 소중한 건축 도면을 구조설계사무소에 다시 전달을 하게 되죠. 구조설계사무소에서도 이 완성된 건축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구조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구조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구조 해석 및 설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 계산서와 구조 안전 확인서를 다시 건축설계사무소에 보내주게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또 이런 구조 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구조 도면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조 계산서, 그리고 구조 안전 확인서, 구조 도면, 이렇게 세 가지가 구조 설계의 결과물이 되고, 이런 결과물들은 나중에 인허가 서류나 시공용 도면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구조설계사무소는 긴밀한 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의사소통에 오류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하고 구조는 도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D로 표현이 되는 도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램프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평면상에 복잡한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구조 부재가 통과할 수 있는 층고가 얼마가 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건축 도면에 단면도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주요한 구간 위주로 몇 개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구두로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기존에 내가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 설계 일량이 얼마나 되는지 건축 설계자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일정 협의를 할 때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우려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구조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 즉 일정이라던가 비용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구조 설계를 내가 어떤 사무소에 맡기냐에 따라서 구조 계획이라던가 공사비로 이루어지는 구조 물량에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이나 일정 등의 문제로 여러 업체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한 곳에만 맡기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산출해주는 물량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설계 변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 요구사항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예정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와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인허가에 또 문제가 있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구조 설계 또한 다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없도록 사전 검토 단계를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그 전에 이제 반복했었던 아주 복잡한 협의 과정이나 추가적인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설계사무소와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는 적지 않은 업무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설계 업무를 건축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오류는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내가 직접 설계한 건물이기 때문이죠. 자, 둘째, 일정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고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구조 물량 비교를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검토를 해보고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날 시에도 추가적인 협의 과정이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구조 설계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건축 설계자가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행 법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6층 이상 건축물 혹은 특수 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등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건물에 한해서는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 즉 구조 기술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규에서 명시된 건축물들, 즉 건물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건물들 이외에는 건축 설계자가 직접 구조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조 설계 업무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설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구조 설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 설계자로서 건축 설계 업무를 주체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아키텍트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구조 설계 업무의 산출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과정에서 미리 학습했던 마이다스 이젠 같은 경우는 구조 계산서하고 구조 안전 확인서를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예, 응용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마이다스 드로잉이라는 프로그램은 구조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면은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아마 CAD로 그리는 거에만 익숙해 하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가는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을 뭘로 표현하죠? 네, 바로 도면이죠. 도면을 통해서 건축가가 의도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건축가가 도면으로 표현을 하듯이 구조 설계자도 구조 설계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바로 구조 계산서인데요. 구조 계산서에는 구조 설계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에서 감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2층 S1 슬래브의 두께가 200mm인데 이 두께는 어떻게 산정됐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구조 설계자는 구조 계산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건축 구조 기준 A 수식에 의해서 슬래브 두께가 200mm 이상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검토자가 검토할 수 있는 계산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 계산서는 구조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편에서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이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들은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처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 이런 건물들에 한해서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같은 경우는 착공 시에 또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같은 경우는 구조 계산서의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 도면이죠. 구조 계산서에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시공 시에는 사실은 구조 계산서가 아닌 구조 도면을 토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하고 마찬가지로 구조 설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도면이기 때문에 계산 근거는 아니고 구조 평면도 및 부재 리스트 같은 설계 결과만을 표현합니다. 구조 도면 이외에도 마이다스 드로잉에서는 부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물량 산출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이젠에서 설계를 한 모델링이 실제로 구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물의 경제성을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젠에서 이제 모델링한 그 3D 그 모델링을 스케치업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조감도 같은 것들 할 때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앞에서 구조 설계 업무의 프로세스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건축과 구조, 그리고 각 공종 간의 협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건축 설계자가 구조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협의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과 드로잉을 통해서 구조 설계의 결과물인 구조 계산서, 구조 안전 확인서, 그리고 구조 도면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을 해가다 보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 직접 산출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한다면 도전해 볼 만 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마이다스 이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하시고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죠.